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위해 워싱턴 DC를 출발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직후 반도체 공장부터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기술 동맹을 비롯한 경제 안보 협력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음 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반 전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입니다. 연방상원이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의회 절차를 마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표하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위험도 단계가 중간으로 격상됐습니다.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당 202명, 병원 입원 환자는 3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한인들의 관광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 문의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학생 등록률이 10년 안에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23-24학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상당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 여론조사에서도 양강 초접전 양상을 보여서 여야가 공히 지방선거 승리의 가늠자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2만 건 증가하면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면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바람도 가볍게 불겠고 밤 최저 58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가량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기 위해서 워싱턴 DC를 출발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1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에 오산 미군 기지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첫 순방이기도 한 바이든 대통령은 22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에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이동해서 24일까지 체류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북한이 직접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압박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위협에 대해선 상응하는 여러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여러 경로로 타진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미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두고 행동 대 행동 방식의 조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제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접근 방식으로는 북미 직접 접촉과 함께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통해서도 의사를 타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며 현재는 압박과 함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s long as they continue to refuse to do so, we'll continue to stay on the course we're on, which is to impose pressure, to coordinate closely with our allies, and to respond to provocations with clarity and decisiveness. 특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동맹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f something does occur, it will only serve to reinforce and highlight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engaged in the Indo-Pacific, is going to be a stalwart ally.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행 비행기 내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을 하고 중국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앞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통화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비축유를 사들이려 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선 이 같은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음 주에 회담할 경우 이는 5번째 대화가 됩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 등 현안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중국을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중국의 기술력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 경쟁법, 일명 중국 견제법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방의회는 반도체 및 AI 등 미래의 먹거리로 통하는 핵심 산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원은 지난해 7월 반도체 등 중점 산업 육성에 모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1,900억 달러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도 현재 반도체 업계에 대한 5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포함 모두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구 개발 예산을 지원하는 경쟁 법안을 심의 중입니다. 하원은 상원에서 이미 가결된 법안을 하원의 법안과 병합 심사해 최종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후보들이 상당수가 승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치러진 펜실베니아주 상원 후보 경선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은 메흐멧 오즈 후보가 막판 열세를 뒤집고 95% 개표 완료 상황에서 1,700여 표의 근소한 차로 경쟁자인 데이빗 맥코믹 후보를 앞섰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 후보 역시 지난 2020년 대선을 선거 사기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더글라스 메스트리아노 상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메스트리아노 후보는 프라이머리 시작부터 줄곧 우위를 차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선언한 이후 한층 탄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메스트리아노 후보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지사에 당선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개표기 사용을 아예 금지할 수 있는 데다가 2024년 대선 결과에 아예 불복할 가능성도 있어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 문화박물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으며 대통령이 서명한 뒤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법안을 보면 위원회는 상하원의 다수당과 소수당이 동등하게 지명하는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계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상원이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적, 인도적 지원 내용을 담은 예산 법안을 상정해 찬성 86대 반대 11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201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비롯해서 8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 50억 달러 남짓한 식량 지원 예산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초점을 맞추는 등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대규모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연방하원은 해당 법안을 초당적 지지 속에 통과한 뒤에 상원으로 넘겼지만 상원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이 신속 심의에 반대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의회 절차를 모두 마침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공피하면 이 법안은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두 나라가 나토 가입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서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연설에서 이들 국가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날을 중대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국가이자 긴밀하고 가장 역량 있는 파트너인 이들 두 국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어 동맹인 나토 가입을 신청한 데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 자랑스러운 독립국은 국가 안보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가진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나토는 중요하고 효과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하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 군대 수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보도원을 통해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제1 국방차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간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포함한 양국의 상호 관심사가 논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 이상의 상세한 통화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측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두 지도자가 몇몇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통신 연락선을 열어두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지난 13일에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에서 최근 글로벌 식량 위기의 책임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공방을 펼쳤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흑해의 우크라이나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봉쇄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러시아가 자국의 식량과 비료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식량 위기의 원인으로 자국이 지목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글로벌 식량 위기는 물가 상승과 국제시장에서의 투기 때문이며 우크라이나에 수출용 식량을 이송하는 선박이 봉쇄된 것은 우크라이나가 해안에 설치한 기뢰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에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정보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입니다. 6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인데요. 10번 웨스트와 교차하는 구간, 또 101번 노스와 교차하는 구간 각각 13마일 정도로 정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60번 이스트 방면은 인디애나 스트리트 구간부터 샌 게브리얼 블루버드까지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면입니다. 그랜드 애비뉴 구간부터 시작해서 다운타운으로 가는 인근들 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도 유니버설 센터 드라이브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 건너편인 101번 사우스 방면 역시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이 밖에 추돌 사고 발생한 구간들도 있는데요. 105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405번 사우스가 만나는 구간, 또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134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이 교차하는 구간에 각각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출구에도 사고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와 여름방학을 앞두고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한인들의 관광 수요가 터지면서 타운 관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로 다가온 메모리얼 연휴와 여름방학 시즌, 로컬과 모국 방문길에 나서는 한인들로 타운 여행사들이 눈꽃을 새 없이 분주한 상황입니다. 타운 관광사들에 따르면 다음 주말로 다가온 메모리얼데이 연휴와 이달 말과 다음 초에 걸쳐 초중고교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최근 한인들의 관광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남가주 한인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관광지는 옐로우스톤, 러시모어, 엔텔롭 밸리 등 자연 풍경이 느껴지는 여행지로 이들 코스는 벌써 예약이 꽉 찬 상황이라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사무관광의 신영인 부사장은 한인들이 장기화된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 본격적인 여행과 재충전의 시즌인 여름의 문턱에서 관광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수그러들면서 손님들이 지금 엄청 많이 관광객을 찾고 있거든요. 특히 또 이제 메모리얼 연휴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일하시는 분들이 연휴를 맞이해서 어디든지 이제 지금 가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영인 부사장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 외에도 캐나다, 하와이, 알래스카 등으로 관광 문의와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 코스타리카, 캐나다 이런 항공 투어가 제일 인기가 많죠. 완전히 만석인 자리도 많아요. 지금 항공 투어는 캐나다나 알래스카 이런 데는 거의 다 마감이고요. 이런 코스타리카 이런 데는 지금 한 몇 자리씩밖에 안 남아있고. 단 관광사들은 메모리얼 데이를 전후로 학생들의 여름방학 또한 시작되다 보니 여름방학 기간 가족 단위 한인들의 관광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여행을 떠나려는 한인들의 목적지는 대개 장기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모국 관광 혹은 유럽 여행에 관한 문의가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주관광의 샘정 이사는 고급 관광의 경우 대개 한인 시니어층들이 선호하고 학생이 포함된 가족 단위의 한인들의 경우 아웃바운드로 유럽 관광에 관한 문의도 상당히 몰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모국 방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학생들 방학하고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죠. 시니어 분들이 이제 한국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한 70-80% 이상.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일부 한인들이 유럽 관광에 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쟁 영향이 적은 영국, 스페인을 비롯한 서유럽 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쪽은 사실은 전쟁과는 큰 상관이 없어요. 북유럽이라든지 러시아에 붙은 나라, 폴란드라든지 이쪽으로는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지만 그리스, 터키, 서유럽, 스페인까지는 현재 한국행 비행기 이코노미 티켓은 기본적으로 2,000에서 3,000달러까지 가격이 솟아 있는 상황이라 서둘러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위험도 단계가 중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2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하루 평균 3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험도는 격상되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아직 권고 상태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정책에는 즉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25명, 사망자는 9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379명으로 어제보다 16명이 늘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율은 3.5%를 기록 중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학생 등록률이 앞으로 10년 안에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이사회는 화요일 회의에서 알베르토 까발로 교육감이
팬데믹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학생 수에 대해 언급하며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통합교육부에 등록된 전체 학생 수는 총 43만 명으로 1년에 3.6%씩 평균적으로 감소해서 9년 후에는 학생 수가 30만 9천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주 위주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 이민자 감소, 그리고 차터스쿨의 급속 성장 등을 학생 수 감소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교육부 측은 오는 2023-2024 학년도에는 전체 재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A시의 총격 사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LA경찰국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LA에서 발생한 총격은 1,1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63%가 늘었습니다. 총격 피해자도 늘어 지난 7일까지 발생한 피해자는 4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7월 5월 7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건이 늘었습니다. 총격 피해자는 지난해보다 4명 증가한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총기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길거리에 총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고립과 불안 증가, 여기에 경관 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0.8센트가 오른 갤런당 $6 9.7센트를 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지난 22일 동안 32.3센트가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도 어제보다 0.3센트가 상승한 갤런당 $6 7.6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22일간 36.4센트가 뛰었습니다. LA시장 선거가 다음 달 예비선거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 5명 가운데 조 부스카이노와 마이크 퓨어 후보가 최근 중도 하차를 하면서 캐런 베스와 릭 카루소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가 줄어들면서 베스와 카루소 후보 가운데 한 명이 과반인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차기 LA시장이 예비선거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생겼다는 분석이 시장선거 캠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캐런 베스의 1순위 목표는 릭 카루소가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마이크 퓨어 지지자들이 카루소에게 간다면 베스가 곤란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카루소가 거대한 자금줄을 바탕으로 한 물량 공세가 예비선거에서 확실한 승부를 보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한인 여성 유권자의 약 절반이 민주당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통계기관인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여성 유권자 9만 3천 명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4만 5천 명이 민주당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원은 4만 1,000명으로 44%를 차지했습니다. 남성 유권자의 경우 전체 7만 9천 명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3만 3천 명이 공화당원, 그리고 36%에 해당하는 2만 8천 명이 민주당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LA시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은 가주 전체와는 달랐습니다. LA시의 전체 한인 남성 유권자 17,000명 가운데 민주당은 41.4%, 공화당 24.2%, 그리고 무소속이 33.6%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인 여성 유권자 수는 2만 1,000명이었는데 민주당이 47%, 공화당 20%, 그리고 무소속 31.8%로 집계됐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어머나, 자기 머리가 아주 풍성해 보여. 자꾸 머리가 빠진다고 고민하더니 닥터올 샴푸 앤 부스터로 탈모, 모발, 두피 건강에 뿌리 볼륨까지 빵빵하게. 요즘 머리만큼은 자신 있다고. 닥터올 샴푸 앤 부스터. 자연 성분이라 안전하니까 여보도 얼른 써봐. 탈모엔 닥터올 샴푸 앤 부스터. LA 가주마켓 2층 에뛰드 헤어샵 또는 윌셔 베란도 아리아나 헤어부틱에서 구매하세요. 562-315-9225 562-315-9225. 국순당 생막걸리라 가능한 이야기. 한국의 맛 그대로, 미국에서 그대로. 그 맛 그대로인 건 오직 국순당 생막걸리. 신선함이 그대로, 영양이 그대로. 그 맛 그대로. 한국의 맛 그대로, 미국에서도 생생한 건 오직 국순당 생막걸리. 좋은 술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기에 약속 재배한 좋은 쌀에 국순당만의 누루, 그리고 건강한 재료를 더해 백세주를 빚습니다. 대한민국 우수문화 상품 백세주로 소중한 자리에 품격을 더하세요. 좋은 술 백세주.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을 직접 수입하여 유통하는 기업 울타리몰에서 근본 4세 확장에 따라 즐겁게 일하실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모집 부문은 이커머스 마케터, 세일즈 사무보조, 물류센터 사무보조, 그리고 온라인 발송팀 포지션입니다. 이메일 hr@ultariusa.com으로 원하시는 지원 분야와 함께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멋진 분들 지원해주세요. 검색창에 울타리몰. 스마트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정원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알 수 있고 물의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 절약과 리베이트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 비워터와이즈.com을 방문하세요. 네, 이브린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한을 합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 두 정상이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서 반도체 동맹을 다지며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세계 최대 규모이자 초일류 기술 집약 라인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나란히 찾습니다. 윤 대통령 첫 외교 무대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으로 이곳을 선택한 건데 기존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미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던 군사 동맹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 동맹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관리가 글로벌 현안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매개로 전략적 공조를 펼치자는 뜻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을 돌아본 뒤 간단한 인사말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기술 동맹, 나아가 반도체 동맹 관련 발언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술 동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층 더 강화되는 한미 동맹. 하지만 미국과 반도체를 두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자국 견제로 생각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가입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입국 8개국이 공개된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에게만 반발하기는 어렵다며 서로 협력할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한중 FTA를 통해 협력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역대 최단 기간인 취임 11일 만에 치르게 된 한미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에서 이번 회담은 새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과 함께 핵실험 준비까지도 마쳤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황인 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 상황임에도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거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발사 징후가 있다. 그리고 핵실험도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2일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도 포착됐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이번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머무는 방한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더해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방한 기간 북의 도발이 탐지되면 한미 정상은 군 지휘 통제소로 이동해 북한군 동향 등을 보고받은 뒤 양국군의 후속 대응을 지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도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면서 전국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압박을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선 찬반 양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최종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역시 YTN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야당인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잘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한덕수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연결하는 정치권의 일부 시선에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 임명은 별개라면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먼저 한 다음에야 정 후보자 거취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기싸움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인준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 사전에 협치는 없다는 오만과 불통으로 비출 뿐입니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가 떠났다며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국무총리로 다시 등극하기에는 공과 사의 경계를 스스로 너무 무너뜨렸습니다. 다만 인준안을 부결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에서 보듯 지방선거 역풍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첫 출발하는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한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성사돼야 하는 만큼 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의 결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과 함께 핵실험 준비까지도 마쳤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이 소식 잠시 전에 전해드렸고요. 어제 국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측근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며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더 심했다고 맞받았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초반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특히 전날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에 대거 발탁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또 특수부 출신 인사,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일해오던 경력을 보시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제 책임만 인사를 한 겁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만의 협치냐, 정치검찰이라고 날을 세웠고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더 심했다고 받아쳤습니다. 왜 정치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채널A 사건 당시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거론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가지 마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도 나왔습니다.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한 장관과 민주당의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지자 국민의힘 측에선 추경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하자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정 동력 확보를 내세우면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역시 KBS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양당 지도부는 약속이나 한 듯 인천으로 총출동했습니다. 기호 1번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막고 국정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가 바로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되는 시간이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은 국정 동력 확보를 호소하며 대통령과 함께하는 힘 있는 여당을 강조했습니다. 정책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당은 공기업 민영화를 포기하라며 SNS 릴레이를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그럴 계획도 없다며 허위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 공약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고품격 임대 아파트를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 백신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혼자서 외롭게 식물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은 경남 창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정의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 여론조사에서도 양강 초접전 양상을 보여 여야 공히 지방선거 승리의 가늠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인구 1,300만의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 나선 두 후보는 어제 새벽 0시 각각 경기도 환승역과 택배 분류 작업장을 찾으며 분초를 다투는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왜 적임자냐 물어봤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경륜을. 적임자인 이유. 저는 국정 운영에 34년 참여를 했었고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를 했었고 나라 살림도 책임졌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과 역량, 경험을 가지고. 김은혜 후보는 젊음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발로 뛰는 김은혜가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71년생입니다. 경기도는 젊습니다. 그런 경기도에는 저와 같은 힘있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도민께 힘이 되는 그런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대 인구가 사는 만큼 부동산과 교통 공약이 핵심입니다. 두 후보 엇비슷합니다. 일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GTX 신설과 연장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에선 입장이 갈립니다. 김동연 후보는 기존 청년과 농민에 더해 문화예술인까지 지원 범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전 도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소수의 특정 계층을 타겟팅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기본소득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퍼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주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의 지향점입니다. 경기 북부 활성화 문제, 특별자치도로 분리하겠다는 공약과 분도 자체는 답이 아니다. 기업 유치에 더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자동차 도로 속도 기준 상향과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반의 반값 주택 등을 공약했습니다. 한편 두 후보는 공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에 대해선 20여 년 전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은혜 후보는 과거 KT에 재직할 당시 신입사원 채용을 청탁했다는 보도가 나와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36.94포인트가 하락한 31,253.1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2.89포인트가 떨어진 3,900.79, 나스닥 지수는 29.66포인트가 빠진 11,388.5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중국 상하이시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62센트가 상승한 배럴당 $112 2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이후 미국 정유업체들이 중남미산 석유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정유업체들은 지난 4월 하루 130만 배럴의 원유와 연료유를 중남미에서 수입했습니다. 지난 7개월 사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 3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는데 중남미산 원유로 이를 대체하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산 원유와 연료유는 전체 원유 수입의 5.5%, 연료유 수입 가운데는 29%를 차지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중남미산 연료유 수입은 3월과 4월 일평균 20만 배럴가량으로 직전 12개월에 비해서 4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3, 4월 전체 수입 연료유 가운데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1년 전 19%에서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오늘 아침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2만 1,000건 증가해서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0만 건도 웃돌았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도 적어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증가세는 고용시장이 회복이 다소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의 고용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아마존 등 일부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3월 16만 6천 건으로 5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뒤에 20만 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만 5천 건이 감소한 132만 건으로 1969년 12월 넷째 주 이후 53년 만에 최저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미 전국의 집값이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가격 부담과 치솟는 대출 금리로 매매 건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오늘 지난달에 팔린 기존주택 중위 가격이 39만 1,2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37만 5,300달러의 종전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집값을 계속 밀어올리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외에 넓은 집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 가운데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가 이런 수요를 더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4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561만 건으로 3월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64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집값은 물론 연초 3%대였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5.5%로 오른 것이 수요를 다소 꺾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지명자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바지명자는 상원은행위 청문회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져서 온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지명자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너무 높다고 굳게 믿고 있다라며 나는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지명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연준과 다른 감독 당국이 제안한 미국의 지역 대투자법 개선안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지명자는 해당 부분에 투입된 엄청난 작업이 있었고 나는 그것이 해당 제안서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오늘 공개적으로 바지명자의 지명에 반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동표 역할을 해온 조맨친 상원의원과 진보 성향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역시 바지명자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로 향하면 주식시장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틴 주식 전략가는 향후 2년 동안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35%로 예상하면서 이는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2번의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S&P 500 지수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중간값 기준 24% 정도 위축됐다며 2022년 1월 고점 4.800선 부근에서 이 정도 하락할 경우 레벨은 약 3,650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틴 전략가는 평균 30% 하락한다고 보면 S&P 500 지수는 3,360으로 현 수준보다 18% 정도 더 하락하게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 후에도 시장은 계속 하락했는데 경기 침체가 끝난 후 8개월 동안 경기 침체가 되기 전 고점을 찍은 후 30개월 동안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사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연준은 긴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융환경의 긴축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주식시장의 영향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시장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달하는 것이며 긴축이 예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따라서 그것은 특별히 주식시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더 긴축된 금융환경이 나타나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긴축의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금융환경 긴축의 일부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조지 총재는 우리는 금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그러나 연준이 현재 움직이는 속도에 만족하고 있으며 75bp와 같은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4월 경기선행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오늘 4월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3% 감소한 119.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보다 부진한 수준입니다. 선행지수는 올해 1월 이후 약 석 달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지수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 제조업체 신규 수주, 민간주택 신규 허가, 주가, 소비자 기대치 등 10개 항목을 기초로 해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어제에서 오늘 밤 10시까지 엔텔로밸리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LA 하늘 지금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도 흐린 날씨는 이어지면서 바람도 가볍게 불겠습니다. 밤 최저 58도가량, 내일도 역시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한 68도가량, 밤 최저 59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기온 분포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8도, 어바인 지역 6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1도, 해안 지역 64도, 산악지대는 68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흐리겠고 바람이 10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3도, 내일도 역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73도가량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6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중북부와 제주에는 약한 비가, 호남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